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대 영어학원에서 양정고 2학년 담당하고 있는 김세진입니다. 지금부터 이번 중간고사 시험 분석 그리고 향후에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과서 2개가 들어갔고요. 부교교재 같은 경우에는 총 4개 강 출제되었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13개 지문 정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늘 그래왔지만 이번 시험에도 가장 핵심 요소는 역시 외부 지문이었습니다. 외부 지문을 보시면 총 7문항 출제가 된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외부 지문이 어려웠던 것은 특히나 저 서술형에 무려 4문제나 출제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서술형도 기존보다 문제수가 소폭 늘기는 했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서술형인데 거기다가 외부 지문을 무려 4문제, 전체 8문제의 서술형 중에 4개가 외부 지문이었고 외부 지문의 길이도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다른 시험 범위 내에서 출제된 것들은 크게 어렵지 않게 잘 풀었던 것 같은데 외부 지문 때문에 시험 성적에 있어서 좀 많이 평소보다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각 영역별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원체 내용이 쉽기도 하고 여기서 뭔가 출제를 할 요소가 많지는 않아서 비교적 평이하게 늘 그렇듯이 출제가 되었고요. 부교재 같은 경우에는 유형이 약간 기존의 유형과는 당연히 다르지만 일부 유형 중에는 지문이 원문과는 약간 다르게 출제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지금 이 현재 양정고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 지문의 원문에 있어서 시험 출제되는 것들이 변형이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근데 이번에도 크게 난이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정도의 그런 변형은 아니었고요.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선택지 단어들이 기존과는 조금 다르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어휘 문제 정도만 원래 어휘와는 약간 다르게 출제가 되었고 역시나 우리 학생들이 느끼는 변별력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외부 지문이죠. 여러 가지 유형이 출제가 된 것도 있고 특히나 서술형, 어법을 틀린 부분을 고쳐야 한다든지 문장을 완성을 해야 하는데 처음 보는 지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단어 빈칸, 이거는 역시나 예전부터 출제가 되어 왔던 건데 이 지문을 읽고 처음 보는 지문인데 그리고 길이도 엄청 긴데 여기서 이 빈칸에 해당하는 물론 밑에 보기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보기 개수가 원체 많고 지문이 길어서 이거를 객관식이라고 선택형이라고 할 수는 없을 정도로 난이도가 좀 있는 그런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 대해 3가지로 총평을 좀 정리를 드리면 첫 번째, 어법입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이 양정고 시험 분석 영상을 혹시 보신 분들이라면 기억을 하실 수도 있고 이 양정고는 전통적으로 어법에 대한 출제 비중이 꽤 높은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 어법에 대한 출제 비중을 이전보다는 다소 줄여오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어법 문제 개수를 제가 총 세어보니까 전체 선택형과 서술형 포함해서 24%가 어법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거의 4분의 1에 육박하는 거죠. 여기서 말씀드리는 어법 문제라는 건 서술형의 문장 완성 유형은 제외하고요. 순수하게 어법 지식을 가지고 풀어야 하는 그런 문제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험에서는 어법이 상대적으로 좀 잘 안 되어 있는 친구들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선택형으로는 복수정답 문제를 출제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선택지 2개를 다 정답으로 골라야만 온전히 정답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맞춘 경우에는 온전히 그 문제에서 다 감점이 되고 되게 또 이런 문제들은 배점이 높아요. 그래서 어법에 대한 게 이번 시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역시 외부 지문이죠. 배점상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부교재, 모의고사, 외부 지문 이렇게 4가지 영역을 놓고 봤을 때 약간 근소하지만 이 외부 지문이 28점 이상으로 가장 전체 100점 만점 비중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아무래도 그 이유는 외부 지문을
대부분 서술형에서 출제를 했고 서술형은 문제 배점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항수도 굉장히 많은 축에 들어갔지만 이 점수, 배점상 외부 지문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 지문이 이번 시험에 있어서 가장 큰 분수령이었다고 정리를 드릴 수 있고, 이것도 이제 빈칸이라든지 어법이라든지 우리 친구들이 좀 평소 어렵게 생각하는 유형 위주로 출제가 되다 보니까 역시나 크게 작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번 시험에 있어서 시간 관리를 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을 겁니다. 또 대개 서술형은 시험지 뒷부분에 포진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대부분은 앞에서부터 문제를 풀고,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시험지 면수가 총 10페이지였습니다. 분량이 많다 보니까 읽어야 할 것도 많은데 서술형도 외부 지문으로 많이 나온다? 시간 관리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1등급 컷이 지난번보다 상당히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3점, 4점? 네, 많게는 5점 가까이 그렇게도 1등급 컷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사실 이런 것들은 양전고 2학년이 될 친구들, 그러니까 현재 1학년 친구들 내지는 앞으로 양전고 입학을 꿈꾸는 친구들에게 있어서 조금 더 시사점이 있는 부분일 텐데요. 일단은 어법입니다. 전통적으로 양전고는 어법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비중을 두는 학교였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특히 또 남학생들은 어법에 대해서 좀 싫어하고 재미없어라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어법을 오랜 시간 공부를 해왔다 하더라도 개념과 원리의 기초에서 좀 차분히 꼼꼼하게 공부를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선택지 부분만 보고 성급하게 답을 고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식의 어법 학습은 장기적으로나 또 내신 시험을 위해서나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 공부를 할 때면 범위 내에 있는 그 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어법 사항들에 대해서 최대한 광범위하게 폭넓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익숙한 것이 이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들어본 것 같다고 해서 문제를 정확하게 풀고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더 깊이 있게 어법을 공부하는 거. 지금 2학년이 된 마당에 무슨 어법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어법이 독해의 바탕이 되는 겁니다. 어휘도 마찬가지고요. 어휘와 어법이 동시에 갖춰지지 않으면 제대로 된 독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지문에 대한 대응입니다. 역시나 외부 지문으로 변별력을 많이 주었던 이 양전고 시험의 특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역시 이거를 푸는 방법은 결국은 수능 유형에서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주요 유형에 대한 그런 접근법을 익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제를 어떻게 찾는지부터 연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의 찾기뿐만이 아니라 어휘, 그 다음에 순서, 삽입 이런 여러 가지 수능 유형들에 대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에 대한 그 방법을 충분히 익히고 연습을 하는 거, 이게 결국은 내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수능 영어 점수와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 또 이런 것들은 평소 내신 때 충분히 익숙한 지문을 가지고 연습을 또 하고 해야만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지문을 시험장에서 본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해낼 수 있다는 점, 네, 이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구문 독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학년이 거듭할수록 독해하는데 시간이 모자라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뭐 수능 모의고사든 내신이든 많이 생깁니다. 그건 결국은 문장 구조와 어법의 기초에서 문장을 분석해서 해석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단어의 의미를 적당히 아는 걸 나열해서 의미를 대강 파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죠. 왜냐하면 학년이 거듭해 갈수록 문장이 길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다루어지는 어떤 소재나 개념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독해를, 또 효과적인 독해를 위해서는 각 이 문장의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끊어읽기, 그런 것들을 평소에 열심히 연습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정답을 찾는 연습,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제가 담당하는 내신 교육 과정은요, 첫 번째로 그 지문에 대한 완벽한 분석. 저는 그 어떤 선생님들과 비교해도 절대 당당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지문에 대해서 완벽하게 분석을 하고 또 그 지문을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떻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는데 가장 그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전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학생들이 어법이든 어휘든 좀 모르거나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그 다음 단계에서 확장해서 충분히 익힐 수 있도록 전달을 하고요. 제가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가, 제가 이렇게 수업한 내용을 바탕으로 양정고 시험에 최적화된 이 확인 테스트, 즉 리뷰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굉장히 제가 공을 들여서 직접 출제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푼 다음에, 시험을 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다시 피드백을 통해서 이거를 복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와 오래 공부를 한 친구들은 대체로 이제 시험에 가까워질수록 이 리뷰 테스트, 본인이 과거에 봤던 거라 하더라도 다시 저한테 시험지를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공부를 했을 때 가장 능률이 좋기 때문이죠. 그런 정도로 제가 신경을 써서 출제하는 리뷰 테스트, 그리고 그 다음 과정으로 이제 어느 정도 지문이 익혀졌지만 그래도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복습을 시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제가 양정고 내신 수업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이고, 다음은 그 수능, 일반적인 이제 수능 대비 수업, 그러니까 내신 대비를 하지 않는 뭐 방학 기간이라든지 시험과 시험 사이 기간, 이런 때는 역시나 영어에 대한 기초를 충분히 다지는 것이 수능 영어 모의고사 성적과 직결이 되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어휘, 저는 이제 올해 학생들을 가르쳐 왔기 때문에 어떤 어휘가 트렌디하고 어떤 어휘가 지문에 잘 나오고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학생들에게 바로바로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우리 학생들이 최대한 단어 외우기를 너무 싫어하는 우리 친구들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단어를 접할 수 있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당연히 해석을 제대로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앞서 강조드렸던 구문 분석, 이런 것들을 평소 수업에서, 그래서 저는 제가 담당하는 독해 수업은 전부 다 문장 끊어읽기를 몸소 학생들에게 시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지문이 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 주제를 파악하는 연습, 이런 것들을 시키고요. 이런 것들이 완성이 좀 됐다 하면 그 다음으로 수능 유형, 그 영어의 각 유형별로 정답의 근거를 정확하게 찾는 방법, 문제를 푸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다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 학생들에게 다 전달을 하고 이거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우리 친구들이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연습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게 대체로 아니죠. 특히 2학년 때쯤 되면 이 학습에 대한 동기가 굉장히 저하되는 시기이고, 이제 곧 다가올 고3 11월 수능 이후에나 자기가 이제 드디어 고3이 된 것 같아서 그제서야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하고자 저는 오랫동안 제가 입시 관련 상담을 해왔던 거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우리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입시 관련 상담을 수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좀 마음이 나태해질 때쯤이면 다시 리프레시하고 좀 더 학업에 매진할 수 있게끔 그런 동기를 부여하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정고 2학년 시험 분석 마무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